2025학년도 수능 특강 인문예술 4강 지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시인으로 유명한 보들레르는 당대 주류였던 아카데미 미술에 맞서 외로운 싸움을 벌이던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 들라크루아의 지지자로 미술평론에 데뷔한다. 보들레르가 보기에 아카데미 미술은 그 생명력이 소진된 지 오래였다. 많은 아카데미 미술가들이 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반복해서 그림을 그리다 보니 그 그림들은 진부한 내용들 뿐이었다. 또한 정형적인 틀에 갇힌 기계적 묘사에서도 아무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 미술계에서 새로운 기법으로 홀로 외롭게 싸우는 들라크루아는 보들레르가 보기에 모든 악습에 맞선 사람이었다. 들라크루아의 그림에서 보들레르가 가장 높이 샀던 것은 바로 상상력이었다. 그는 들라크루아를 화가이자 시인의 전형이라고 표현했는데 시처럼 간결한 표현으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뛰어난 예술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문단에서는 들라크루아를 지지한 바로 보들레르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면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보들레르는 들라크루아에게서도 아쉬운 점을 보게 된다. 들라크루아가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역사 화가로 남았기 때문이다. 역사 화가로 남았다는 것이 보들레르는 아쉽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 다음에 보들레르는 예술로 담아내야 할 보들레르는 미술가들이 과거가 아닌 지금 살고 있는 시대를 보다 생생하게 그려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보들레르는 예술로 담아내야 할 진정한 영웅이란 아카데미 출신들이 파리 살롱전에서 보여주는 죽은 영웅이 아니라 바로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라고 본 것이다. 예술로 담아내야 할 진정한 영웅이 주변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라고 본 것이죠. 그는 이러한 자신의 미학을 현대생활의 영웅주의라고 명명했다. 서양 미술에서 현대성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순간이었다. 이러한 현대성은 단순히 시간상 동시대를 그린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보들레르는 현대성을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정의하면서 화가 역시 시인의 눈으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보들레르는 현대성을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정의하였다. 삶의 한순간이나 유행 같은 것들은 금방 지나가 버리는 덧없는 것이다. 하지만 보들레르는 이런 덧없는 것들에서도 그 핵심이나 정수를 찾아낼 수 있다면 완전한 아름다움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두 번째 문장에서는 보들레르가 현대성을 어떻게 정의하였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면 현대성에 대한 보들레르의 주장은 고전 미술의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었다. 르네상스 이래의 서양 미술은 아름다움의 기원을 고대 그리스에서 찾았다. 푸생에 의해 장엄 양식이 확립되고 이것이 아카데미 미술에 도입되면서 화가들에게 고전 공부는 필수가 되었다. 르네상스 이래 서양 미술에서 화가들에게 고전 공부는 필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정리할 수 있죠. 다음, 고전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철학적 숭고함을 표현할 수 있는 화가는 비로소 예술가라 불릴 수 있었다. 다음, 바로크 시대 이후 북유럽을 중심으로 일상의 다양한 순간을 그린 그림들도 많이 등장했으나 이런 그림들은 고전을 다룬 역사화에 비해 낮은 등급의 그림으로 분류되었다.
르네상스 이래 서양 미술에서 그려졌던 고전을 다룬 역사화에 비해서 바로크 시대 이후 북유럽의 일상의 다양한 순간들을 그린 그림들은 더 낮은 등급의 그림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을 정리할 수 있겠죠. 다음, 이런 분위기에서 등장한 보들레르의 현대성 개념은 생각의 틀을 깨는 혁명적인 것이었다. 이러한 현대성의 개념은 주제 측면에서 인상주의가 이룬 혁신과도 관련된다. 보들레르는 고전 속의 위대한 이야기도 그 일이 벌어지던 당시에는 현재의 한순간에 불과했음을 주목하면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순간 역시 오래도록 기억될 위대한 순간일 수 있다고 믿었다. 이에 따라 그를 따랐던 인상주의 예술가들은 시인의 눈으로 주변에 숨겨진 영원한 아름다움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정리해보면 보들레르는 그 고전을 다룬 역사화, 이때 그 고전 속의 위대한 이야기도 그 당시에는 현재의 한순간에 불과했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자신들이 살아가는 순간 또한 역시 오래도록 기억될 위대한 순간일 수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단은 보들레르의 현대성과 인상주의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면 보들레르의 평론은 새로운 미술을 추구하는 화가들에게는 등대와 같은 존재였다. 인상주의 화가인 마네도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랐다. 이 마네는 과격하리만큼 혁신적인 화가로 인식되었지만 전통을 거부하거나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마네는 1863년 파리 살롱전에 풀밭 위의 점심 식사를 출품했다. 이 그림은 시민 계급인 부르주아들이 나들이를 즐기는 일상을 담고 있는데 원근법도 맞지 않고 붓질도 거칠며 아카데미의 규범을 지키지 못했다. 라는 혹평을 받았다. 더구나 남자들과 함께 있는 여인의 사실적인 누드는 비도덕적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 강가에 목욕하는 여인들은 화면 전경의 세 명의 인물과 너무 가까워서 공간의 원근감이 구현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풀밭 위의 점심 식사가 전통적 소재나 기법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마네의 그림은 16세기 화가인 티치아노 베첼리오의 전원음악제의 누드를 현대화한 것이며 구도에서는 라파엘로의 파리스 심판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 마네는 그런 바탕에서 전원음악제와 같이 상상 속의 여신을 그리는 것이 아닌 현실의 여인을 그림으로써 보들레르의 이론을 실천했다. 따라서 이 문단에서는 보들레르의 영향을 받은 마네의 이야기에 대해 다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보들레르의 영향을 받은 마네의 이야기.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런 마네의 작품 경향은 튠르리 공원의 음악회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 그림의 왼쪽 끝에는 마네가 그려져 있는데 마네는 주변 세계를 관찰하는 플라네르로 등장한다. 당시의 플라네르는 별다른 목적 없이 도시를 걸어다니면서 도시를 관찰하는 부르주아를 의미했다. 부르주아들의 일상을 그린 이 그림에서 마네는 자신을 부르주아 세계의 일원이자 동시에 부르주아 세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플라네르로 묘사했다. 이러한 경향은 사실주의 대표 화가인 쿠르베의 영향이 컸다. 그러나 쿠르베가 사회주의적 정치 성향을 함축하는 현실의 모습을 포착하였다면 마네는 순수 미학적 차원에서 부르주아의 근대 생활을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마지막 문단은
퀼르리 공원의 음악회. 이 작품에 드러난 마네의 작품 경향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제 다음으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먼저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풀어야 하는 문제는 이렇게 어휘 문제인데, 일단 답은 1번인데요. 이 A는 소진이라는 단어였는데, 소진은 싹 쓸려 없어짐이 아니라 점점 줄어들어 다 없어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싹 쓸려 없어짐은 소멸이라는 단어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제 어휘 문제를 풀었으니까 1번 문제로 넘어가서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4번인데요. 들라크루아는 아카데미 미술과 달리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생생하게 그려내는 그림을 그렸다. 들라크루아는 이 문단에서 보았을 때 자신의 기대와 달리 역사 화가로 남았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따라서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생생하게 그려내는 그림을 그렸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들레르의 현대성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인데요. 지문에서 이 문단에서 보면 보들레르는 현대성을 우연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정의하면서 화가 역시 시인의 눈으로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는 지금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문장을 보았는데, 이번에 3번 선지에서는 삶의 순간들은 지나가 버리면 과거가 되므로 붙잡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들레르의 현대성에 대한 설명에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3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때 정답은 4번인데요. 이 3문단에서 인상주의가 현대성을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서 이 윗글을, 보기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당대 상류층 사람들의 장엄함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제 측면에서 혁신을 이루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뭔가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보들레르는 현대성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순간이 역시 오래 기억될 위대한 순간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당대 상류층 사람들의 장엄함을 그린다는 것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순간이 오래 기억될 위대한 순간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따라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입니다. 다음 4번 문제 가볼게요. 윗글을 고려할 때 가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때 가는 퀼르리 공원의 음악회인데요. 이때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입니다. 지문에서 보면 마네는 퀼르리 공원의 음악회를 통해서 부르주아들의 일상을 진솔하게 표현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과거가 아닌 현재를 그려냄으로써
당대의 특징을 표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현대성을 추구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현대성을 추구하고 싶었겠다. 지문에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주변 세계를 관찰하는 플라네르로 등장한다. 또 일상을 그린 이 그림. 이런 문장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상으로 4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